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보이지 않는 돈 세탁의 세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시작은 우리가 매일 쓰는 아주 익숙한 단어,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뱅크 있잖아요? 이 단어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단어의 유래를 알면요, 금융세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야기는 고대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방코는 그냥 벤치라는 뜻이었어요. 상인들이 광장에 놓인 바로 이 벤치에 앉아서 거래를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상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의 벤치를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방코로토, 그러니까 부서진 벤치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파산을 의미하는 뱅크럽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정말 상징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나 지금이나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전체는 딱 한 단어, 바로 신뢰라는 아주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뢰를 아주 체계적으로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설계된 범죄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부터 바로 그 이야기 돈 세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돈 세탁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그 악명 높은 갱스터 알카포네 한테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금주법 시대에 불법으로 술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벌어들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더러운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카포네가 생각해낸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단순했습니다. 바로 현금 장세하기 딱 좋은 세탁소 체인을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불법으로 번 돈을 매일 세탁소에서 나오는 합법적인 수입인 척 섞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더러운 돈을 세탁해서 깨끗한 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정말 리터럴리 머니 런더링이었던 거죠. 알카포네의 이 방식은요, 이제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의 돈 세탁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전 세계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바로 예치, 은폐, 그리고 통합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예치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자금을 어떻게든 금융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혹시 한국의 그 유명한 마늘밭 사건 기억하시나요? 불법 도박 사이트로 110억 원을 벌었는데 이걸 은행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김치통에 담아서 마늘밭에 묻어버린 거잖아요. 이 예치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자, 어떻게든 돈을 시스템에 넣었다고 칩시다. 다음은 은폐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래를 수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수백 개의 계좌, 해외 유령 회사들을 동원해서 돈을 이리저리 옮기는 겁니다. 왜냐고요? 돈의 꼬리표를 떼버리려는 거예요.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통합 단계입니다. 이제 깨끗해진 돈이 다시 합법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돈으로 뭘 하느냐? 부동산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싼 미술품을 사들입니다. 이제 완벽한 합법 자산이 되는 거예요. 마늘밭에 묻혀있던 그 검은 돈이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 번쩍이는 빌딩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범죄자들이 돈 버는 이야기에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이건 이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어요. 심지어 전쟁의 양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검은 돈이 그냥 범죄자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고 국제 범죄 조직의 운영 자금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째로 흔들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에서 그럼 최전선에 서 있는 병사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평범한 은행 창구 직원들,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 한 번 실수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 제재 대상 국가랑 거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얼마를 냈는지 아세요? 무려 8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그냥 회사만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한테도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미국의 한 금융사 임원은요,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13억 원이 넘는 벌금을 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아예 이 업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딱 하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결제를 미루고 휴가를 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경력이 끝장나버린 거죠. 아니, 실수 한 번에 이렇게까지 된다면 대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라는 걸까요? 모든 거래를 샅샅이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해답이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싸우자는 거죠. 이 똑똑한 전략을 바로 위험 기반 접근법, RBA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모든 거래를 다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에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공항 보안 검색 때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승객을 똑같은 수준으로 검사하진 않잖아요.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시스템이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와의 거래를 놓쳤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허탈할 정도입니다. 원래 제재 명단에 오른 회사는 SISODOO였는데 애플 시스템에 등록된 이름은 SISDO였던 거예요. 이 미세한 대소문자랑 마침표 차이 때문에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자,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애플이 물 뻔한 벌금이 얼마였냐면 7,400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낸 벌금은 46만 7천 달러에 불과했어요. 무려 99.6%가 깎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벌금이 이렇게 대폭 깎인 건 애플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실수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자진 신고했고요. 조사 과정에 아주 성실하게 협조했죠.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도 이렇게 튼튼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냈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완벽하게 모든 걸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신 실수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대처하고 개선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다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싸움의 양상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전쟁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머지않은 미래의 고속도로입니다. 수많은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들이 서로 끼어들려고 할 때 경적을 울리는 대신에 서로에게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지불하면서 통행 우선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들끼리 인간의 개입 없이 1초의 수조 건의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안에 숨어든 검은 돈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고대의 벤치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간, 그 신뢰를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